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오늘은 풀립 이슬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물방울이 맺혀 있죠. 풀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개체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물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히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직접 사물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랑 사진의 도움을 받아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맹목적으로 믿고 보면은 나중에는 그림이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사진 기술 좋다 하더라도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접 보는 거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지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풀과 그 다음에 물방울에 대해서 일단은 단계를 5단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형의 이해입니다. 이 원형, 그리고 이 원형에 대해서 이 구라는 이 하나의 물질을 놓고 구라는 도형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의 구성, 그리고 또 볼륨감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물질의 이해입니다. 물은 투명하다, 반영이 된다, 반영이 되고 돋보기를 생각하면 된다. 이 물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 돋보기처럼 보여지는 게 있죠. 그래서 유리알, 뭐 이렇게 구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이해입니다. 빛이 어디서 오고 또 빛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되고 또 빛에 따라서 이 물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원형을 통해서, 그리고 볼륨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빛의 이해를 통해서 보면, 자, 이거는 투명하니까 뒤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원형이 이렇게 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왜곡져서 보이겠죠. 이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어, 빛은 좌측에서 오니까 빛은 이 극표면에서의 반영되는 겁니다. 빛의 반영. 그리고 이건 돋보기에 의해서 빛이 모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순서로 정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풀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그 풀립은 생물학적 색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공적인 거는 바로 색상을 올려서 색깔을 이렇게 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중복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물감 자체가 거의 불투명의 물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트는 티타늄이니까 불투명이죠. 이 불투명의 관계는 물감에 여기 보면은 별이 4개의 아주 어두운 부분에 칸이 막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투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이 색깔이 화이트가 들어가는 순간 음, 밑에 색깔 차단이 되고 그거를 잘못 연결이 되면 뜰 수가 있으니까 이 화이트는 정말 잘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화이트, 그 다음에 셉그린이 있는데 이 셉그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앞에 있네요. 그죠? 별이 3개에 네, 투명합니다. 요건 약간 투명한 색감이고요. 이 2개가 썩는다 할지라도 불투명으로 바뀌어요. 투명을 하더라도. 자, 올리브 그린도 투명합니다. 이 투명한 거는 별이 3개예요. 자, 이것도 화이트가 들어가는 순간 불투명으로 바뀝니다. 자, 비리디안이죠.
비리디안도 여기 보면은 투명하게 되어 있죠. 별이 3개예요. 이 별이 2개, 3개 단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퍼머넌트 그린 페일은 이 반투명입니다. 별이 3개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반투명이 별이 3개고 투명이 별이 3개라고 하면 거의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카드뮴 그린 프림은 이게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투명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2개 썼고 화이트가 쓰면은 이 카드뮴 그린 프림이 나오는데 별이 3개입니다. 그만큼 화이트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도 별이 3개고 반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개를 써가지고 함량을 얘가 더 높여지면은 반투명으로 바뀌어요. 얘가 무조건 이 들어가면 이제 반투명으로 바뀐다. 양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거를 많이 들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울트라마린 투명합니다. 별이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칠을 해보면은 밑에 색깔이 이걸 차단이 되느냐, 이거를 흰 바탕에 칠해보면은 투명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라색.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죠. 반투명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랜만에 블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별이 4개에 아주 칸이 다 막혔어요. 그죠? 그래서 검은색, 흰색을 잘못 쓰면 뜨느냐, 죽느냐, 이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 크림슨 레이크입니다. 크림슨 레이크. 회사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건 투명입니다. 별이 3개 정도 될 거예요. 바이올렛 그레이는 반투명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죠. 이 울트라마린하고 여기를 섞으면, 화이트를 섞으면은 이 색깔이 나오는데, 이만큼의 화이트가 양이 많이 나오니까 투명, 그러니까 울트라마린이 반투명인데 얘가 들어가 버리니까 화이트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투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2개 섞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정도 차이를 보면은 아까 그 울트라마린이, 자, 색깔 섞으면 밑에가 이렇게 색상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가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좀 알고 그리는 거하고 모르는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력하게 이 그라데이션도 주고 좀 문질러 줘야 되는 이 표면을 마찰력을 계속 만들어 줘서 그라데이션 해줘야 되니까 돈모를 써야 되고, 화홍 804의 4번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구성된 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우선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색깔이, 자, 여기 낮은 색깔에서 지금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끝점과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탭그린 들어가겠죠. 자, 탭그린에 올리브 그린이 있어요. 올리브 그린을 2개를 썼고, 여기까지는 화이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밑에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중에 화이트, 이 부분 나중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화이트가 좀 빛을 밝게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울트라마린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색상이 울트라마린을 조금 쓰죠. 자, 여기다가 비리디아는 색상을 조금 맑게 해줘요. 그래서 쭉 그라데이션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색깔이 나오는 거죠. 탭그린, 그리고 울트라마린.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크림슨 레이크를 조금 하게 되면 아주 조금 더 진한 색깔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걸 지금 칠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반투명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투명, 반투명, 투명, 투명, 다 투명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색깔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를 하실 때 약하게 일단 색상을 잡아줘요. 이렇게 한번. 자, 이 붓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케치 했는 부분들을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색상을 줍니다. 자, 여기에 그린페이를 첨부를 시키고 비리디안을 좀 첨부를 시키면은 자, 끝을 이렇게 보면 요렇게 나오죠. 그렇죠? 탁한 둔탁한 색깔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뭉쳐서 보세요. 뭉쳐서 보면은 한쪽 눈을 감고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고 여기가 조금씩 밑에 있는 반영되는 물질이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색 변화가 오겠죠. 자, 밑에 그라데이션이 색상이 보일 정도로 살짝씩 잡아주고요. 여기에 입 모양도 있죠. 자, 입 모양도 같이 그려주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제 영상이 볼만하다. 계속 뭐 보면 되겠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올릴 때마다 뭐 영상 괜찮다라고 하면 보시기 전에 뭐 다 보고 나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약하게 잡아 들어갑니다. 붓 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돈모지만은 이게 둥근 붓이 있고 납작 둥근 붓이 있어요. 이건 납작 둥근 붓입니다. 그래서 세웠을 때에 약간의 기본적으로 날카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여기 물방울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잡아 들어갑니다. 색상이 들어가면서 자, 제가 얘기했죠. 그 물질의 이해, 원형의 이해 이거를 하면서 이게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되게끔 해주셔야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뮴 그린 풀이를 조금씩 써서 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는 이유는 그 위에 계속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바르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자,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지 이것이 안에서 뒤에서 오는지 물질이 그리고 반영되는 것들을 파악을 잘 하시면서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아예 안 칠하는 게 좋죠. 화이트의 온전한 색깔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천천히 자 위로 나중 화이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하늘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해고 요게 하늘빛이에요.
원형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약하게. 자, 여기도 들어가고요. 자, 이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빛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것도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옐로우 라이트하고 이 카드뮴 그린 프림 두 개를 썼고, 그리고 물감이 여기 이미 묻어 있잖아요. 이거 빨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칠을 하면은 색상이 만들어지겠죠. 원형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색상이 약간 바뀌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이다. 방금 바이올렛 그레이 썼습니다. 자, 눌러서 여기에 잎이고, 그리고 여기는 물방울이 형성이 되겠죠. 자, 옐로우 색깔. 자, 여기는 옐로우하고 이제 화이트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물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색 그린에다가 첨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에 색상들 잡아요. 여기는 아주 강력하게 어두운 부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제 유튜브의 영상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제 제가 했는 거는 유리병을 앞으로 조금 더 할 거거든요. 유리병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이런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체로 치면은요, 사람의 눈을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람의 눈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미잎을 그릴 줄 알면은 사람의 입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비리디아하고 이 그대로 쓰면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하지만 이거는 밑에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줘도 돼요. 그냥 색상을 잡아줘도 됩니다. 나중에 이 어두운 부분 다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색상을 들어갑니다.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색그린 조금 섞어서 침범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날카롭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붓을 조금 바꿔 볼게요. 붓을 지금 쓰면은 800입니다. 1호고요. 1호입니다. 1호. 자, 여기서 블랙을 한번 써볼까요? 블랙을. 블랙에다가 울트라마린 조금 썼고 색그린 좀 써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아주 강력한 어두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살짝씩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잎과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딱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빛 오는 부분들, 이런 게 다 그림자 쪽이죠. 빛에 의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내려가면서 하나씩 그 내부적인 부분들 보여지는 것들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이제 투명하게 선명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명하고 투명하고
되게 맑다 이런 느낌을 이제 잡아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선명하게 잘 그려줘야 되겠죠. 깔끔하게 하면서 자,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쪽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묘사를 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써주면서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써주면서 차이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주 어두운 부분.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이지 않는 반영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진짜 자세하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물방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수하는 게 대략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물을 관찰을 하셨을까요? 이 사진에서 계속 보다가 한번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똑바로 보고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가로수를 제대로 본다든지 거의 뭐 사진을 찍고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길들여져서 그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체면이 걸려서 자기 함정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랄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 다른데 옛날부터 하늘은 파란색이야 라고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자기들 모르게 파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흐린데도. 신호등이 초록 색깔인데 저것이 파란불 하니까 초록색이 파란불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죠? 사과도 초록 색깔인데 파란 사과 하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그게 그만큼 뇌를 지배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얼마 바뀌는지. 하지만은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보여지는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똑바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대충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있고요. 또 아는 만큼 또 이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만큼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향기를 맡거나 자연물을 깊이 있게 조용하게 응시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가만히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은 바람에 의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바람에 그리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 또 색상이 바뀌듯이 크림 스네이크를 좀 쓰면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좀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보이게 돼요. 우리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해부학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그릴 때 해부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투시도 기법으로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놓치는 부분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뼈가 어떻게 접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지금 접근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진하게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도 양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의 차이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많이 잘 보고 그거를 잘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고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물을 직접 많이 보고 판단을 하면은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그걸 다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오겠어요. 그쵸? 영롱하게 이거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응시를 하듯이 보는 거죠. 보면서 안 보이던 게 천천히 드러나게 보입니다. 천천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도 자, 여기 물방울 속에 물방울이 있죠? 이건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비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어떤 이 뒤쪽에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거를 해줘야겠죠? 자세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화이트 조금 쓰면서 어떨 때 화이트를 쓰고 어떨 때 색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외부의 빛이 들어오네요. 그쵸? 자, 점차적으로 이제 색상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짙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건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비리디아 강력한 색깔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더 선명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약간 그라데이션 조금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들어가세요. 풀어주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큰 화면을 놓고 같이 함께 그리시면은 더 빨리 늘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이거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켜놓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뭐 스케치를 다 뜨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개인 교섭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다 제가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학원에서 배울 때, 뭐, 물론 다른 거는 없지만은 좀 더 디테일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화면 넘어서 아무리 잘해도 이 화면 넘어서 모르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들어가니까 이제 구색이 조금 갖춰지죠. 자, 붓을 조금 돌려서 들어가면서 이 하나하나에 다 입체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암기식으로 뭐
그냥 기교로 배우시면 안 되고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에는 원리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죠. 원리가 따라간다. 자, 두 개. 카드뮴 그린 프리 하고 이거 퍼먼트 그린 페일 두 개는 하나는 카드뮴 그린 프림은 불투명이고 퍼머넌트 그린 페일은 반투명입니다. 자, 그러면 색상이 좀 맑게 나오겠죠. 이거는 그 아크릴 하시는 분들 있죠. 유화를 하시다 보면은 유화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기법은 아크릴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조건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물론 제가 유화로 하겠지만은 아크릴로도 가능하니까요.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효과 좋아요. 그래서 집에 쓸 때는 이제 뭐 냄새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쓰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뭐 잘 따라 하셨을까요? 잘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기가 빛이 오고 가장 어두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서 같은 어두운 부분이 아니에요. 뒤로 가면서 색깔 변화를 줘야 되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여기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는 블랙에 가까운 색깔 쓰지만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는 같은 색깔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입체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리 그게 작은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뒤로 넘어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게 굴곡에 대해서 뒤로 멀어지는 순간부터는 다 입체감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맑다라는 이 느낌을 잡는 거는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물을 더 선명하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극대비가 이루어지면서 물 속에 있는 것도 물론 확실하게 뭐 그려야겠지만은 반영되는, 빛에 반사되는 이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하나하나 그 원형에 따라서 이동된다는 거 있죠. 원형에 따라서. 이런 것도 어떤 거는 그 선과 선이 부딪히면서 풀어주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거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얘들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고 굉장히 선명해야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 지점에도 이렇게 속에 보여지는 양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선으로 그냥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얘들 보여지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이런 정확한 느낌의 물방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방금 바이올렛 그레이 지금 쓰면서 점점 위로 빛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개 썼고요. 비리디안이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기름 좀 씁니다. 기름 좀 물감이 잘 안 올라갈 때는 기름을 써 주셔야죠.
터치 하나에 하나씩 하나씩 힘을 딱 주면서 깔끔하게 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붓끝이 깔끔한 붓이 필요하겠죠. 자, 색깔 카드는 그림 쓰면서 색그림 쓰고, 나중에 이제 화이트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얼마나 쨍하게 이쁘겠어요. 밑에 이게 출발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표현하면은 물방울을 정말 잘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방울에 그리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원형에 의해, 물질에 의해, 빛에 의해, 색상에 의해, 이런 거죠. 원건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접근하기가 좀 더 낫죠.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도 있게 그림을 접근하려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림 공부를 하는 거죠. 진짜 그림 공부를 하려면 좀 더 내가 잘 그리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기 이전에 잘 그리고 싶다면 사물부터 관찰 잘 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정보가 약한데 내가 아무리 잘 그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급하게 그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는 게, 그만큼 빨리 그리면은 정보가 사물을 관찰하는 시간보다 손을 대는 시간이 진행이 더 빠른다고 해서 그건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잘 그리는, 놓칩니다. 뭔가 부실해. 터치 하나도 엉망이고, 또 물감도 엉켜지고, 뭔가 잘 그려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설프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신감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하는 자세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갈 때 한 땀 한 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잘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가 만나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집중하고 관찰하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림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이 액션이 화려하거나 뭔가 그럴듯한 이 커리어들, 프로필이나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전에 내가 정말 진실로 나는 사물을 잘 관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가? 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만이 알죠, 본인만이. 저는 이거를 그릴 때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모르는 것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연구할 생각이에요. 예술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분들도 약하게 들어가고, 점점 이제 색상이 밝아오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이트. 자, 이 기본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에서.
바이올렛 그레이, 비리디안. 이렇게 색깔을 올리면서, 자, 이때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좀 주면서 얘들을 만나게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를 지금 덜 말랐잖아요, 그죠? 이때 이 그라데이션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 돋보기처럼 빛이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안쪽에 보여지는 것들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쪽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도 그런 빛들이 공유되는 것들을 표현하면은 더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잘 관찰을 하면서 맑다라는 느낌.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하나 찾는 거죠. 나는 헌터다. 표현의 헌터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사냥하듯이 물방울을 하나씩, 이 물방울 찍을 때 중요한 거는 말이 되게끔 그 위치가 맞는지. 그냥 무조건 찍는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 물방울 들어가느냐. 이게 보면은 화이트가 0이라고 하면 요 속에 있는 건 0이 아니에요. 1이지. 1로 봐야 돼요. 1로. 1, 2, 3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조금씩 이제 형태를 갖춰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내가 잘 찾아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려다 보면은 그림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실에서 이렇게 제가 제 영상을 놓고 한번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과연 영상을 보고도 가능한지.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화실 회원이 내 유튜브를 보고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해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장식해 놓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렇게 그 액자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이쁘겠죠. 자, 화이트 그냥 쓰죠. 이럴 때 이제 화이트 한번 싹 써줍니다. 화이트. 아까 이제 이렇게 싹 퍼졌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주죠.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이런 데를, 자, 1이죠, 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는 0입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은 여기 위에 물방울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그레이 두 개 섞어요. 두 개 섞고 비리디안 조금 섞고, 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살짝 하늘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침범해 주는 게 좋아요. 일단 약하게 주고, 그 다음에 빛을 향해서 이제 빗머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그 반영되는 부분, 그 표면에서 오는 반영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하늘이 보여지는 색감이라면, 여기는 이제 점점 요쪽이가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이니까 색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하늘도 보이는 느낌이 들죠. 하늘도 살짝 기름을 좀 쓰고 하늘이 보여지는 느낌이 나온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여기도 색상이 요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아까 하늘 표현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 속에도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뒤쪽에 한번 마무리하고 이렇게 뒤에 돌아가는 느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물방울이 입체감이 나는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니까, 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울트라마린 얘네 라인을 조금 잡아주면서 이렇게 들어갈까요?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약간 그 돌아가는 느낌을 지금 연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리디안 넣고, 아까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물방울이 나왔죠. 물방울이 나왔습니다. 물방울이 나왔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자, 여기 들어가고. 자, 보세요. 이게 물방울 하나라고 하더라도, 와, 되게 많네요. 할 게. 생각보다. 자, 화이트. 화이트 그냥 덩어리로 잡아줘요. 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 여기도 이런 거를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자, 여기하고 여기 있지만 같은 색깔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살짝 한 단계 좀 빠져줍니다. 자, 여기다가 끝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빛을, 저기는 없지만은 저는 그림이니까 연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러면 더 영롱하지 않을까요? 재밌게. 네,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립의 이제 이 부분들 한번 살짝, 자, 결이 이렇게 나와야죠. 결이 나와 있으니까 결에 맞춰가지고 약하게 한번 잡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배경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간을 좀 남겨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거를 한번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약하게 먹여주면서 색깔의 변화를 이끌어 내주는 거죠. 한번 살짝 약하게 잡아주고. 자, 이때 탭 그린, 비리디안, 그 다음에 퍼머넌트 그린 두 개를 썼고, 자, 조금 진하죠. 그쵸? 자, 진한 부분들은 여기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써볼게요. 색상이 조금 편해졌죠. 여기 중화를 시켜주는 색깔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800이나 827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전에 이걸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이 있죠. 결을 이렇게 지금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명도가 높은 그 노란색 계열을 먼저 잡아주는 거는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얘들이 자꾸 노란색에 올리면 노란색이 잘 안 올라가니까 먼저 잡아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비리디안이죠. 비리디안하고 화이트를 쓰면 티콰이어 블루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아까 물감이 좀 묻어서 그런데 이게 좀 퍼머넌트 그린이 들어가면 요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죠?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키고. 자, 색깔 뭐 섞었는지 방금 기억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비리디안하고 화이트 두 개를 섞어서 아까보다 조금 더 밝아졌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름을 조금 쓰시고 이렇게 옐로우, 퍼머넌트 그린 들어가죠. 자, 얘가 살짝 이렇게 오므러졌습니다. 이렇게 오므러졌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오므러졌습니다. 여기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면은 여기다 이제 화이트만 더 첨부를 시키면은 점점 밝아지겠죠? 자, 밝아지고 이때 이렇게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찍어서 방금 아까 발라져 있는 거하고 자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이제는 이 특징, 정말 말하자면 이 풀립에 대한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면서 옆으로 치면서 모양을 잡아 들어갑니다. 물방울은 뭐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쳐서 특징을 잡아줍니다. 풀립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옐로우, 화이트에다가 카드뮴 그린 프림을 똑같이 이렇게 찍어주세요. 찍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붓이 그냥 무조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붓을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뜨니까 색깔을 몰아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이죠. 자, 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니까 두 개를 썼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해졌죠. 그쵸? 그리고 이게 빛이 이렇게 오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고 그림자 이만큼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얘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좀 난이도가 있네요. 아, 이 쉽게 봤다가는 안 되겠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찍어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울트라마린에다가 색그린을 조금 써서 자, 짙은 색깔로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비리디안. 아, 색깔이 맑게 안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다시 비리디안에다가 퍼머넌트 페일 그린 페일.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찍어보고 다시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맞나? 예, 이게 조금 이제 맞네요. 자, 색깔을 방금 뭐 비리디안, 색 그린, 퍼머넌트 그린, 울트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방울 위치를 조금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했으면은 두께가 필요하겠죠. 두께.
잎의 두께 말이에요. 잎의 두께. 이거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물방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물방울은 자, 화이트 하고 바이올렛 그레이 두 개에다가 비리디안 해서 아주 밝게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물방울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물방울 위치를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도 물방울이 위치가 있죠. 자, 여기도 있겠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방울의 위치를 지금 잡는 겁니다. 물방울 스케치. 자, 여기도 이렇게 잡고, 무슨 물방울이 이렇게 많죠? 힘든데, 예. 아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비리디안하고 두 개를 섞어서 울트라마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요거 한번 잡아줘요. 보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짙게 들어가 볼까? 자, 여기에 들어가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 맑게 들어가고, 여기도 밑에 찍고, 자,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있죠? 이쪽이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자, 색그린 울트라마린 자, 울트라마린 비리디안 색그린 두 개 이렇게 썼고 찍고, 여기도 여기 너무 진하면 안 된다. 그쵸? 진하면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림자 부분. 물방울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잡을게요. 그냥 한번 살짝 던져줘.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밝죠?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고, 밑에 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요거를 폭 떠서 폭 뜨면은 물방울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요거예요. 요 밑에가. 그러면은 해주셔야 되겠죠?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방울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잡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큰 붓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한번 잡아 봅니다. 색깔이 기리디아 2개를 섞어서 여기 약간 공간을 띄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붓을 12호로 바꿉니다. 827이고요. 블랙, 비리디아, 새크림. 이거를 할 때 0.1mm 띄워서 칠을 하세요. 0.1mm 띄워서 다 꽉 차게 하지 마시고요. 0.1mm 띄워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입체감이 더 나요. 0.1mm. (0.1mm) 0.1mm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좀 작은 붓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진짜 이거는 없다. 이걸 대본에다 손이 떨려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고 바깥쪽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좀 잡아 놓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자, 위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좀 집어넣으세요. 네. 이거는 808입니다. 808. 808. 자, 이건 퍼머넌트 그린. 이렇게 찾다 보면 색깔 나와요. 이렇게. 네, 색깔이 나오죠? 자, 붓을 돌려가면서. 모양을 줍니다. 여기도 mm. 이게 장인 정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인 정신으로 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입니다. 대구에 있고요. 그린필. 그린필에다가 쓰고 이거를 이렇게 그 0.1mm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고 여기도 이거는 좀 깔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고 페일 정리 깨끗하게 800 여기 800으로 해서 10호입니다. 10호 808 죄송합니다. 808 808입니다. 네. 그리고 비리디안 화이트 옐로우 비리디안 블랙 아무것도 그린 색깔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옐로우 들어가고 그라데이션 정리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건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면서 블랙 약하게 블랙 들어가고 다시 블랙 회전 블랙 자 화이트 화이트 비리디안 화이트 그라데이션 화이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루벤스 16호 610입니다. 마른 붓이죠. 기름을 살짝 묻혀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경계를 풀어주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이나 이 영상 마음에 드신 분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 대한 겁니다. 자, 화이트 이제 마무리 하죠. 자, 여기에 이제 화이트 그냥 자체로만 씁니다. 화이트 자체로만 쓰죠. 화이트 자체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이제 정리,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를.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정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에로와트였습니다.